아마존 열대우림은 생명과 신비로 가득한 남아메리카의 심장부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도 같습니다. 약 7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숲은 9개 국가에 걸쳐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의 고향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한 숲이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 물줄기가 고유한 역할을 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변화하는 장소이며 자연이 가장 순수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동맥인 이 강은 숲의 모든 구석을 연결하며 구불구불 흐릅니다.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물을 지닌 이 강의 물은 순환계처럼 움직이며 한 방울 한 방울에 생명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이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변화의 수단이자 씨앗의 운반자, 그 깊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한 생명체들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이 강이 물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이 강계는 지구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4억 그루가 넘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아마존은 자동차만큼 넓은 줄기와 60m가 넘는 키를 가진 거대한 나무들의 정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모든 잎사귀, 흔들리는 모든 가지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흡수 기계의 일부가 되어 대기 중에 갇혀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들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이 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보이지 않는 선물인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 숲에서 모든 나무는 완벽한 메커니즘의 일부이며 수백만 종의 생명을 지탱하는 상호 의존 관계의 일원입니다. 아마존은 놀라운 다양성의 식물들을 품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들은 아직도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덮개 같은 나무십 사이로 작은 난초, 고사리, 덩굴 식물들이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더 큰 식물들은 영양분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을 만들어냅니다. 이 숲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식물은 흙을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며 생태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균형은 너무나 정교해서 일부 요소가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아마존의 땅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곤충들, 박테리아, 균류 및 기타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일하며 떨어진 나무십, 부러진 가지,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토양은 영양분이 부족하며 그 비옥함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과 나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방출하는 이 작은 지하 주민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과 이 생물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협약과 같아서 토양의 건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숲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무 꼭대기 위로 하늘은 탐험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앵무새와 같은 눈부신 색깔의 이국적인 새들은 놀라운 솜씨로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는 원숭이들과 어울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은밀한 제규어들은 먹이를 찾아 순찰하고 아나콘다와 같은 뱀들은 강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때로는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동물군은 가장 작은 곤충부터 가장 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각 종은 씨앗을 퍼뜨리거나 해충을 통제하거나 단순히 생명의 순환을 유지하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규어는 균형의 조용한 수호자이며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스템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고독한 사냥꾼입니다.
이 동물들은 숲의 다른 모든 동물들처럼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물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강은 땅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기후를 조절하여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습기와 비의 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 확장, 불법 벌목, 그리고 채광이 숲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목되는 나무 한 그루, 파괴되는 1헥타르의 땅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숲은 더 이상 같은 수준의 탄소를 저장할 수 없으며 아마존의 매우 중요한 물의 순환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림벌채는 숲의 완벽한 기계를 서서히 해체하고 있으며 숲에 의존하는 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모든 구석은 물, 나무, 동물, 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이 열대 낙원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지구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남아메리카에 숨겨진 보물일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아마존의 지질학적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한 깊은 변화로 가득합니다. 약 5,500만 년 전, 아마존 분지는 대서양과 연결된 광대한 내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안데스 산맥이 솟아올랐고, 이는 서쪽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은 분지를 닫고 내해를 거대한 담수호로 변화시켰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 호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마존 강이 되었습니다. (2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사이, 즉 마이오세의 아마존의 풍경은 더욱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융기는 기후를 변화시켜 더욱 습하게 만들었고, 이는 열대우림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습한 환경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출현과 적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약 1000만 년 전 아마존 강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향 변화로 인해 숲이 확장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졌고, 이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호수는 빠르게 말라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강이 생겨났고, 많은 종들이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심장부, 나무들이 푸른 거인처럼 솟아있고 강이 울창한 초목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있고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인 제규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크기와 검은 점박이의 황금빛 털뿐만 아니라 동물 왕국에서 가장 숙련된 사냥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강력한 물기를 가진 제규어는
먹이의 두개골을 부수거나 거북이의 등껍질을 쉽게 꿰뚫을 수 있습니다. 빠른 사슴부터 거대한 악어에 이르기까지 어떤 동물도 그들의 사냥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힘과 놀라운 은밀함은 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포식자로 만듭니다. 사실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조용해서 숲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동물조차도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이 햇빛 아래에서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제규어는 밤의 어스름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어 어둠의 주인이 되어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쉬는 가장 깊은 밤 시간에 사냥합니다. 숲의 검은 장막 속에서 제규어는 그림자가 되어 보이지 않게 나무 사이를 미끄러져 다니며 항상 먹이보다 한 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과 동물을 다른 동물들과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물과의 관계입니다. 물을 피하는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놀랍게도 대조적으로 제규어는 물에서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급류가 흐르는 강에 서도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사냥 중에는 악어, 물고기 또는 뱀을 찾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강력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하여 가장 위험한 파충류까지 잡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규어는 치명적인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숲의 신비주의와 깊이 연결된 동물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토착 문화에서 제규어는 영적인 존재, 숲의 수호자, 정글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조용하고 드물지만 그 존재는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규어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신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규어는 물리적인 힘과 신비로운 분유지를 넘어 신중함의 대가입니다. 광대하고 미묘한 흔적으로 표시된 그들의 영역은 다른 제규어들에게 존중받습니다. 불필요한 폭력에 의존하는 대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조용한 소통, 즉 자신들의 한계를 상호 인식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그들이 환경 및 동족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규어는 여러 면에서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공간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는 다른 포식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지능과 정교함을 반영합니다. 뛰어난 능력, 비할 데 없는 위험, 깊은 신비로움을 지닌 제규어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생물 중 하나이자 자연의 광대한 심장부에서 힘, 교활함, 그리고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지능적인 종 중 하나인 거미 원숭이입니다. 이 영장류는 고개적인 민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생태계에서의 중요한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거미 원숭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가까운 친척인 카푸친 원숭이처럼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이들을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 및 서로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장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5번째 팔 역할을 하는 매우 유연한 기관인 잡는 꼬리입니다. 매우 근육질이고 긴 이 꼬리는 인상적인 솜씨로 나무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때로는 놀라운 높이에서
나뭇가지 사이를 흔들며 이동하는 능력은 나무 사이의 공간이 넓고 먹이 경쟁이 치열한 열대우림 생활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거미원숭이는 꼬리를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먼 나무에 있는 과일과 나무잎에 손을 뻗는 동안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신체적인 능력 외에도 거미원숭이는 놀랍도록 사회적입니다. 최대 20마리의 개체로 구성된 집단으로 생활하며 집단의 크기는 영토 내의 자원과 사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일반적으로 계층적이며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분산될 수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거미원숭이는 먹이 접근성을 확보하고 포식자나 경쟁자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거미원숭이가 돋보이는 점은 계층뿐만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깊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거미원숭이 집단에 대한 관찰 결과 이들은 종종 혼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먹이에 도달하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협력 행동은 나무 꼭대기에 열리는 과일처럼 개별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장류는 또한 발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거미원숭이는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여 위험의 존재를 다른 개체들에게 알리고 식량원의 위치를 알려주며 심지어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주로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미원숭이의 식단은 상당히 다양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로 과일, 견과류, 잎을 먹지만 기회가 된다면 꽃, 나무 껍질, 작은 곤충도 식단에 포함합니다. 거미원숭이는 뛰어난 공간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식량 자원의 위치를 기억하고 영토 내에서 이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숲 속에서 자신의 서식지를 기억하고 탐색하는 이러한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다른 계절에 음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장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능에도 불구하고 거미원숭이는 환경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존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서식지 손실입니다. 아마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삼림벌채는 거미원숭이 개체군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열대우림의 손상은 식량 가용성을 줄이고 집단이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한합니다. 또한 밀렵과 불법 동물 거래도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거미원숭이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숲의 조각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종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화려한 깃털과 특징적인 울음소리를 가진 마코 앵무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상징적인 서식자 중 하나입니다.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이 웅장한 앵무새는 생태계에서 가장 인상적 인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숲 자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새 중 하나입니다. 숲 캐노피에 그들의 존재는 생물 다양성, 숲의 재생 및 생태계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코 앵무새는 인상적인 크기와 생생한 색깔로 알려져 있으며 아마존 캐노피의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장거리 비행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넓은 날개 폭 덕분에 공기 흐름을 타고 과일, 씨앗, 견과류를 찾아다닐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식단의 기본입니다. 이 앵무새들은 주로 과일을 먹는 초식 동물이며 꽃, 잎, 나무 껍질과 같은 다른 음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청황색 마코 앵무새나 붉은 마코 앵무새와 같은 가장 잘 알려진 종들은 다양한 먹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 계절 변화에 적응하며 1년 내내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마코 앵무새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 생태학에서 중요한 역할로도 존경받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상징적인 새인 투칸처럼 마코 앵무새는 식생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과 씨앗을 먹으면서 마코 앵무새는 숲 전체에 씨앗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종 불이나 배설물로 운반되는 이 씨앗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발화하여 새로운 식물과 나무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씨앗 분산과 정은 숲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새들의 개입이 없으면 많은 나무종들이 효과적으로 번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 분산 역할 외에도 마코 앵무새는 수분에도 중요합니다. 특정 나무의 꽃을 먹으면서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길 수 있으며 이는 교차 수분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식물을 생산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코 앵무새는 아마존 식물군의 유지와 생태계의 핵심 식물종의 영속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마코 앵무새가 아마존 열대우림의 캐노피에 적응한 것은 그들의 생물학에서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입니다. 이 큰 앵무새들은 햇빛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다양한 과일나무 종이 있는 숲의 상층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강력한 부리와 턱을 가진 마코 앵무새는 가장 단단한 과일 껍질과 견과류를 부술 수 있습니다. 휘어진 강력한 부리는 과일과 씨앗의 과육을 찢기에 완벽하여 다른 동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식물종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새들은 아름다움과 희귀성 때문에 불법 시장에서 포획되어 팔리며 이는 개별 종뿐만 아니라 전체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많은 앵무새 종과 마찬가지로 마코 앵무새는 출생률이 낮고 어린 시절 사망률이 높은 느린 생활 주기를 가지고 있어 밀렵이 그들의 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코 앵무새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에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코 앵무새는 또한 고도로 협력적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함께 지내는 일부일처제 쌍을 형성합니다. 이 쌍은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새에 지어진 둥지를 함께 돌봅니다. 마코 앵무새는 둥지에 대해 보호적이며 어린 새들은 날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울 때까지 부모와 함께 지냅니다. 집단 육아는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부모가 먹이를 찾는 동안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주변 지역을 감시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새들은 아름다움과 희귀성 때문에 불법 시장에서 포획되어 팔리며
이는 개별 종뿐만 아니라 전체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많은 앵무새 종과 마찬가지로 마코 앵무새는 출생률이 낮고 어린 시절 사망률이 높은 느린 생활 주기를 가지고 있어 밀렵이 그들의 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코 앵무새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에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알려진 카피바라는 아마존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최대 1.3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65kg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동물은 이 지역의 열대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튼튼한 몸과 짧은 털을 가진 카피바라는 땅 위에서나 물속에서나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의 많은 시간을 물에서 보냅니다. 카피바라는 사회적인 종으로 최대 20마리의 개체로 구성된 그룹으로 생활하지만 때로는 더 큰 무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치류는 초식동물로 주로 풀과 수생식물을 먹으며 서식지 생태균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카피바라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다른 동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능력입니다. 종종 등에 앉아 곤충을 찾는 외가리와 같은 새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피바라는 주변 환경 및 다른 동물들과 매우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종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강, 호수, 연못과 같은 수역 근처에 살며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물갈퀴가 있는 발을 사용하여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분 동안 잠수하여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제규어나 카이만과 같은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피바라는 또한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에게 핵심적인 존재인데 그들은 수세기 동안 카피바라의 고기와 가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카피바라는 불법 사냥과 서식지 파괴, 특히 삼림 벌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글의 활기찬 번잡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속도를 가진 생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나무늘보로 그 독특한 특징이 아마존 생태계에서 가장 놀라운 서식자 중 하나로 만듭니다. 특유의 느린 움직임과 구부정한 자세로 나무늘보는 마치 시간이 멈춘 평행 세계에 몰두한 듯 나무 꼭대기를 이동합니다.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나무늘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련의 매혹적인 적응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능력은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먹이를 위해 달리거나 싸워야 하는 세상에서 나무늘보는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더 평화로운 존재 방식을 찾았습니다.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는 소화하기 어렵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원인 잎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식단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느리고 꾸준하게 먹지만 다른 동물들과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놓고 경쟁할 필요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놀라운 효율성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느린 생활 방식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에서도 반영됩니다. 나무늘보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적응시켰습니다. 그들의 몸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는데 이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글 환경에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도록 녹색을 띠게 하는 미생물과 조류를 품고 있습니다. 이 털은 나무와 동화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생충으로부터 나무늘보를 보호하는 작은 곤충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이러한 공생은 그들의 존재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나무늘보는 또한 나무가지에 거의 평생 매달려 있는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가지에 매달리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추가 에너지 소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매달린 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고도의 피난처에서 나무늘보는 땅에서 잠복하는 제규어나 하피 독수리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들은 나무늘보의 느린 속도 때문에 쉬운 목표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나무늘보는 배변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행위는 땅에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나무 위에서의 삶이 고독하고 평화롭지만 나무늘보는 숲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잎을 기반으로 하는 식단은 특정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숲 생태계의 균형에 기여합니다. 또한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다양한 식물종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나무와 식물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을 퍼뜨려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열대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나무늘보 자신은 활동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느리고 종종 취약하게 여겨지는 동물이지만 나무늘보는 독특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서식지에서 번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속도와 혼란의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신 느림과 평온함이 장점이 되는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고요함과 효율성에 전념하는 삶을 통해 나무늘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전략을 통해 자연이 아마존 열대우 림과 같은 도전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놀라운 다양한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때 끝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깨끗한 숲의 지역이었던 아마존은 인간 활동에 파괴적인 손길에 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이후 아마존 숲의 17% 이상이 주로 농업, 축산업, 광업,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삼림 벌차에 때 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종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 생태계의 균형까지 위협합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일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 조절, 탄소 흡수, 기상 패턴 안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10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사라지는 것은 이 지역의 생명을 유지하는 섬세한 구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숲의 파괴는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생존을 위해 자연의 풍요로움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히 삶의 터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신성한 공간입니다.
원주민과 어부와 같은 아마존 공동체는 숲의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간주합니다. 동식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신념, 전통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아마존 식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식물이 치유력이 있는지, 어떤 식물이 그들의 의식과 의례에 필수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세대 서세대로 전해져 왔으며 자연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유대감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 나무, 동물, 공기는 고립된 요소가 아니라 삶과 생계를 제공하는 상호 의존적 인 전체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들의 많은 문화적, 영적 관습은 자연의 순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부들은 아마존강에 의존하는데 이 강은 물고기, 마나티, 분홍 돌고래 및 기타 주요 식량원이 되는 종들과 같은 수많은 수생종의 서식지입니다. 이 강변 공동체에서 강은 영양을 공급하는 물에서부터 그 안에 서식하는 종들에 이르기까지 교통로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낚시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전통이며 항상 수생자원의 과도한 착취를 피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어부들은 수생생물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 및 기타 자원의 포획은 개체군이 지속 가능하도록 번식 기간을 존중하여 계절에 따라 규제됩니다. 한편 어부들은 아마존강에 의존하는데 이 강은 물고기, 마나티, 분홍 돌고래 및 기타 주요 식량원이 되는 종들과 같은 수많은 수생종의 서식지입니다. 이 강변 공동체에서 강은 영양을 공급하는 물에서부터 그 안에 서식하는 종들에 이르기까지 교통로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낚시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전통이며 항상 수생자원의 과도한 착취를 피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어부들은 수생생물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 및 기타 자원의 포획은 개체군이 지속 가능하도록 번식 기간을 존중하여 계절에 따라 규제됩니다.